자,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진지가 안 하고 이 타임에 이걸 꺼내놓는 게 참 기가 막혔어요. 좀 잘 들었을 때 꺼내놓으셨습니다. 주가 조작하면 폐가망신을 시키겠다. 이 얘기를 던지고 있는데 요때 검찰이 산업은행이 250억 빌려줬던 거, 도이치모터스랑 히림에 빌려줬던 거를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돈이 주가 조작 비용으로 쓰였단 말이야. 관련해서 상법 개정으로 폐가망신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누가 지금 제일 떨고 있을까 이 얘기를 듣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처음에는 상법 개정을 하자더니 우리가 진짜니까 거부한다. 제가 당선이 되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상법 개정을 곧바로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지적하면서 나왔는데요. 1,000원 하다가 몇 달 만에 5,000원 하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니까 갑자기 올라가고 이게 말이 되느냐, 믿을 수 있느냐. 도이치모터스인지 주가 조작했다고 하는데 누구는 처벌받는데 분명히 관여했다고 보여주고 조작했는데 힘이 세니 조사도 안 받는다. 주식시장이 불투명, 불공정한 것을 전 세계에 광고하니 국장 탈출은 지능수훈이라며 국내 투자를 안 하고 미국 시장에 가버리지 않느냐. 아주 그냥 그래서 교옥 같은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 주가 조작 처벌로 폐가망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 내가 당선되면 불공정 거래 의도 줄어들고 주가가 정상화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가는 데마다 사이다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재명 후보를 한번 보기 위해서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모딩 하나가 뭐 수십 차례 반복이 돼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고 자발적으로. 보면은 시흥 사진 그냥 볼게요. 이렇게 해서 시흥, 안양, 부천, 그다음에 여기 안산 이렇게 있거든요. 뭐 다른 데도 보면은 여기가 안양인데. 와. 6월 3일은 이재명을 청와대에 심는 날로 함께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찬조 연설을 하고 있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 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천안. 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끝이 없어.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끝이 없어.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야? 당진. 와. 중요한 건 여기가 전부 충청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똑같이 김문수도 충청권 유세를 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충청인 선택한 후보가 3번 연속으로 다 대통령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충청권에 있는 표들이 사실상 중도표인 거고 그 중도표의 이동에 따라서 진보 대통령 또는 보수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충청권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완전히 이재명 후보한테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람연기님이 저 자리에 있었어요, 천안. 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자신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찬조 연설을 하고 있는 분들의 연설이 그야말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요. 서승만 방송인도 그랬었고요. 이번에 저 처음 알았어요. 박문성 해설위원.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을 잘할 줄. 이분 정치 하셔야 되겠더라고. 아유, 이분 축구협회만 정리되면 바로 정치권으로 모셔야 될 분이더라고요. 김현정 그 특보의 방송 영선도 대단했고요. 특히 이제 대구 장녀라고 나와가지고. 아버지는 국민의힘 당원이시고 어머니는 정치 회의주의자신데 예. 그분의 연설이 지금까지 찬조 연설 중에 제일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재명 후보 측의 인사들 한 명 한 명조차도 저쪽에 있는 찬조 연설하는 이 한동훈이나 권성동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영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럼 박문성 해설위원 뭐 하는 거 잠깐만 들어볼까요? 혐오 연어 쓰는 자 누구입니까?
이준석이요. 언어 쓰는 자 또 누구입니까? 이준석. 갈라치는 자 또 누구입니까? 이준석. 반대로 통합을 이야기하는 후보 누구입니까?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후보 또 누구입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후보 또 누구입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설가들은요, 딕션이 좋아야 돼. 잘해. 일단 목소리 자체에서 호소력과 상대방한테 이렇게 꽉꽉 박히는 딕션이 중요하거든요. 아, 내가 보기에 박문성 의원은 이 딕션이 워낙 뛰어난 사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걱정이 돼. 아, 지금 일베들이 막 난리라잖아. 난리 났어. 그러니까 팸코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거기 또 축구 좋아하는 애들 20대, 10대가 많으니까 유튜브에 또 그게 영향이 또 있더라고요. 이분 유튜브 하시거든요. 해설도 다 잘렸어. 달순의 라이브 하시는 달순의 라이브라고 가서 그냥 조용히 구독만 눌러주세요. 그 밑에 댓글 달지 마시고 구독만 눌러주세요. 야, 우리 것도 구독 누르라고 안 하면서 지금 남의 채널 구독 누르라고. 아무튼 이런 분들은 저들이 억지로 억가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연스럽게 영향력과 그 진실, 그 본성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복회도 나섰습니다. 후보들한테 물어봤대요. 일제강점기 때 국적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적이 뭐예요? 여기에 오답을 낼 수 있다는, 한국 아닌 다른 답을 낼 수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놈이 어떻게 대선 후보로 나오겠습니까? 근데 아니지. 다른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들 말고는 답변이 없더라는 거죠. 네, 광복회가 지난 11일 대선 후보들에게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 문제를 묻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한은 지난 23일까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만 사실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준석이 왜 안 했을까요? 나는 김문수는 못한다고 생각해. 지가 한 소리가 있으니까. 일본이라고, 중국이라고 얘기할까봐. 아, 우리 부모님 국적이 일본이지? 그 당시 한국 사람이 국적이 어딨어요? 나라 없어졌는데. 김구 선생 중국인이지? 이러면서. 그러려고. 그런 개소리를 지가 스스로 짓거렸기 때문에 김문수는 대답을 못한다고 난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준석은 대답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버드 출신이라? 모르지 뭐. 그리고 저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재명 캠프가 그만큼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 질문을 보냈을 때 답을 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후보들은 이 답을 안 했다는 소리는 못해서 안 한 것도 있지만 아마 일을 안 해서 안 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냥 무시하고 넘기는 거지. 야, 그런 거. 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답변해. 그냥 무시해. 야, 단일화하는데 무슨 소리야? 연락할 일도 없는 것들이 학식이나 먹으러 다니고 단일화 해야 되잖아. 단일화 회담하고 있어서 바쁘다고? 권성동이한테 단일화 어떻게 돼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몰라, 당 안에서 누가 하겠지 뭐. 누가요? 지금 당내 공식 1인자가 나는 단일화 몰라요, 누군가 하겠지라고 대답을 했다니까, 기자한테. 그러면 지금 국진당은 공식적으로 당이 일을 안 하고 멈춰 있는 상태인가요? 김용태가 또 하고 있습니다. 비선 조직이 하고 있는 거죠. 김용태가 뭐 기적을 만들 거라면서 이준석한테 단일화 전제 조건을 달라. 라고. 단일화 전제 조건? 니들 108명이 내 밑으로 다 기어 들어오는 거. 그렇지. 그냥 내가 볼 때 이준석은 단일화 생각 없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김문수가 나는 단일화 안 하고 그냥 사퇴합니다 하면 사퇴하는 거예요. 그 미친 짓이지, 그거는. 그거밖에 없어. 아니, 한덕수한테도 양보를 안 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준석이한테 양보를 한다고? 모르지. 뭐 그거밖에 단일화나 없어요. 이준석 관련된 얘기는 2부에서 이제 이어가야 될 텐데 제가 1부 마무리하면서 저는 개인적인 제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 단일화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지.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이 단일화는 안 되는 단일화입니다. 되려고 했으면 이미 어저께 끝났어야 돼요. 투표용지 인쇄되기 시작하기 전에 끝났어야 됩니다. 어라? 맞네. 이렇게 얘기했네. 내 말대로 하네. 단일화는 김문수 사퇴뿐이라고 이준석이 얘기했답니다.
하자는 거잖아, 결국에. 문수야, 너 지금까지 해놓은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손 들고, 그만둬. 그리고 내 밑으로 기어들어와. 그럼 이준석보다 사실 객관적으로 이국장이 훨씬 괜찮은데 우리 이국장도 대선 후보급은 되겠네. 뭔 아. 소리야, 갑자기. 나 등록비 없어. 아니 사장이 그 정도는 돈이 책임져줘야지. 없는데. 어? 3억 내야 됩니까? 아, 그것도 못 내는데. 아무튼 아무튼, 네가 이준석보다 낫다 야. 문제는 이거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단일화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란 세력이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근데 김문수가 저는 조건 없이 사퇴하겠습니다. 입 싹 닦아버리면 문수 그랬다가는, 쏘고 마누라한테. 내가 봤을 때 뭐, 와이프한테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100%입니다. 네. 와이프가 세발 자전거 끌고 와가지고 어허. 자물쇠 걸어버려요. 절대 김문수는 포기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단일화 할 거다 그러는데 그거는 해라라고 꼬드기느라고 지금 할 겁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못하고 둘 다 완주합니다. 그래서 둘 다 책임을 져야죠. 지금 단일화를 하면 한 놈은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둘 다 나중에 같이 쌈 싸 먹어갖고 아니 고기에다가 상추를 얹거나 상추에 고기를 얹거나 어차피 씹어먹기 마찬가지 아니에요? 깔끔하게 이게 네. 둘 다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은 이준석 스페셜로 저희가 오. 진행하도록 할 말이 거고요. 많다. 할 말 참 많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2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힐링타임하고 돌아오겠습니다.